이어서 등비수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아까 일반항 이야기는 했거든요. 등차 수열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든다 그랬다고요. 등차 수열은 공차를 n-1개 더하는 거였고 등비수열은 공비를 n-1개 곱하는 거였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중요한 알파벳 누구였다고? n이었다고. n. 그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일반항 이야기는 아까 한참 했으니까 그 뒤에 이야기를 하자면 등차 수열에도 등차 중항이 있는 것처럼 등비수열에도 등비중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3개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면 얘 여기다가 공비 하나 곱해서 만든 거고 얘도 여기다가 공비를 하나 곱해서 만든 건데 중항이라는 건 요 녀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B. 그래서 이제 얘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요리로 갈 때는 R을 곱한 거지만 요리로 갈 때는 R을 하나 나누어서 만든 거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 등차 중항 공차 하나 더하고 뺀 거니까 합치면 사라졌거든요. 그럼 등비 중항은 공비를 하나 곱하고 나눈 거야. 뭐 해야 돼? A랑 C를 곱해야죠.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어떻게? 공비 하나 곱한 거, 공비 하나 나눈 건 약분돼서 사라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다?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제곱한 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양 옆에 걸 곱하면 가운데 걸 제곱한 게 되더라. 이게 등비중항이고요. 참고로 이렇게는 잘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잘 쓰지 않는 이유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곱을 없애면 원래 뿔마잖아.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잘 쓰지 않고 등비중항은 다 이렇게 쓰고요. 대신에 뭐 모든 항이 다 양수야 이런 조건이 생기면 뭐 밑에 것처럼 써도 되긴 되겠지. 그죠?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상관없나?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양수라면 밑에 것처럼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거고요. 또 등비중항 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까 등차 중항 할 때도 했는데 등차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양 옆에 걸 A 더하기 D, A 마이너스 D 이렇게 두고 풀었거든요. 근데 등비수열의 경우엔 숫자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두고 그냥 풀어요. R분의 A라고 해봤자 어차피 R 곱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고 푼다 정도 기억하시면 등비중항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 없고요. 등비수열에서 골치 아픈 녀석 중에 하나는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인데 공식이 되게 더럽게 생겼어요. 그 공식 자체도 외워야 하는데 이 등비수열의 합을 이 공식을 구하는 과정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써먹어야 되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그 과정 역시나 기억해야 돼. 얘도 n번째항까지 합이라서 SN이라고 쓸 거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 R의 n-1제곱 이렇게까지를 더한 게 SN인데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이잖아요. 즉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은 양변에 그 숫자를 한 번씩 더 곱해서 빼는 겁니다.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은 그 숫자를 양변에 곱해서 뺀다고요.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중에서 계속하는 거야.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은 양변에 그 숫자 곱해서 뺀다고요. 지금 보면 뭘 곱하는 중이에요? 공비 R을 곱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양변에 R을 한 번씩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R, SN 되겠죠? 얘는 R 곱할 거니까 AR 될 건데 그 AR 여기 밑에 안 쓰고 옆에다 쓸게요. 이 녀석도 AR 제곱이 되겠죠?
얘는 AR 세제곱이 될 거고 요 앞에 있었던 녀석한테 R 하나 곱할 거니까 AR의 n-1제곱 될 거고 요 녀석도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둘이 뺀다고요.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은 양변의 그 숫자 곱해서 뺀다고. 빼보면 좌변은 SN에서 RSN을 뺀 거니까 SN으로 묶이겠죠. 그래서 SN으로 묶어보면 1-R 이렇게 묶이고요. 우변은 가운데가 다 없어져.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다 없어져서 누구만 나오냐면 A에서 AR의 n제곱을 뺀 것만 남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A로 묶어보면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SN이니까 1-R 좌변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SN이라는 건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분자랑 분모에 -1을 한 번씩 곱해서 R-1분의 A에 R의 n제곱 -1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둘이 완전히 당연히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제 R이 1보다 커버리면 이 분모가 음수되잖아요. 그 분모 음수되는 꼴이 배기 싫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바꿔서 많이 쓰는 거야. 어쨌든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문제는 SN이 이 식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더럽게 생겼는데 이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SN이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언제? 공비가 1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이 위의 식에서 1-R로 나누어서 만든 건데 1-R이 0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0이 아니어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즉 R이 1이 아니어야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R이 1이면 그때는 A, 요것도 A야. 요것도 A고요. 여기까지 A야. A가 몇 개 있냐면 N개 있는 거니까 NA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A 똑같은 A를 N번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더럽게 생겼죠? 근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너무너무 자주 나온 녀석이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요 식도 유심히 보시면 등비수열의 합 구하려면 A하고 R하고 N 이렇게 세 가지 아시면 되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세 개 치는 거야. 첫 번째 항 초항, 공비, 개수. 그 세 개 찾으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다고요. 초항, 공비, 이 N에 있는 건 개수예요. 이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니까 이제 N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꼭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거 막 더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어쨌든 N이라는 건 몇 개를 더하는 건지가 중요한 거다. N에는 개수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초항, 공비, 개수 이렇게 세 가지를 찾으시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요. 다 잤어 이제? 이제 기지개 켰으면 잠 깨야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도요. 모양새 가지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녀석 볼게요. 그냥 A하고 R은 그러니까 A 초항 공비 개수 필요하다고 했는데 A랑 R은 문제에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 역시나 주인공이 누구냐면 R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약간 이렇게 바꿔볼게요. R-1분의 A에 R의 n제곱 -1. 그러니까 요것만 우변으로 내렸어요.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N이 지수에 붙어 있으니까 요 녀석도 지수함수인 거지. 그지? 어떤 수열의 합이라면서 나오기를 n이 지수에 붙어 있네. 그럼 요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라고 눈치채면 되는데 헷갈리는 건 이거야. 등비수열은 일반항도 지수함수였어요. Rn제곱. 등비수열의 합도 R의 n제곱 지수함수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등비수열 일반항 자체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요. 그냥 뭐 곱하기 R의 n제곱하고 끝나는 건데 등비수열의 합은 R의 n제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해보면 R의 n제곱 빼기 1이란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뭔가 숫자고. 그래서 책에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생긴 게 등비수열의 합인데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A 더하기 B가 0이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냐면 이거를 A라고 생각해 보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면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수함수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럼 등비수열 일반항이고요. 지수함수인데 상수항이 있어?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지수함수이지만 상수항의 유무에 따라서 일반항인지 합인지를 좀 구분해 보시면 된다. 그 얘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상수항이 아무거나 오면 안 돼요. 아무거나 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미리 스포를 하자면 미안해.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상수항의 값을 찾는 방법은 n에다가 0 집어넣어 보면 돼요. n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돼. 이 n에다 0 집어넣으면 아래 0제곱이죠. 아래 0제곱 얼마야? 1이잖아. 1 빼기 1이 돼서 전체적으로 0이 돼버려요. n에 0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지수함수야?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얘는 n에 0 집어넣는다고 0이 나올 리가 없잖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치? 그런데 등비수열의 합은 n에 관한 지수함수야.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 원래 n에 0은 집어넣으면 안 되는 숫자지. 자연수만 넣어야 돼. 하지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령이 그거라고요. n에다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지수함수면 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책에다가 아까 등차 썼던 것처럼 메모를 좀 하자면 여기다가 쓸까? 책에 그 뭐 다른 자기 개념서 있으면 자기 책에다 쓰셔도 돼요. 그 RPM은 112페이지에 보시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다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R의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상수항 없는 지수함수 이렇게 한글로 써두세요. 참고로 상수항이 없는 지수함수다 써두시면 되고 제일 밑에 또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요거 다른 보라색으로 써 있는데요. 요 보라색으로 써 있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쓰고 나서 S0은 0인 지수함수 n에다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지수함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 이거를 다른 걸로 쓸 걸 그랬네. 이미 다 써버렸죠? 요거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R의 n제곱 빼기 1 이런 형태로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지수함수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식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정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RPM은 자리가 없어서 이거 안 써 있는데 여러분 뭐 바이블이나 뭐 개념 원리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당연히 나오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뒤에 수열의 합 다음 주에 써먹을 일이 생겨요. (939번) 등비수열 AN에서 A2가 2고 A5가 16이래요. 그럼 보자고. 두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이에요.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여기다 공비 몇 개 곱해야 되나요? A2고 A5야. 몇 칸 차이 나? 3칸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리로 갈 때 뭐 한 거라고요? 공비를 3개 곱한 거라고요. 근데 이것의 값이 지금 8이라는 거 보이죠?
등차 아니고 등비니까. 그래서 공비가 2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쵸? 그럼 다시 A5에서 A10까지 가야 돼. 공비 몇 개 곱해요? 5개 곱하면 되겠다. 그죠? 5번째 항이고 10번째 항이니까요. 그래서 2의 5제곱을 여기다 더 곱하면 A10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쵸?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옆에 942번. 얘도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A랑 R을 찾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나와 있는 건 A1 더하기 A2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왔는데 물어보는 게 A1, A2, A3의 곱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셋이 곱했대. 이거 셋이 곱한 건 사실상 누구랑 같으냐면 A2를 세제곱한 거랑 같을 거다라는 거야. A1, A3를 곱한 건 A2를 제곱한 거랑 같잖아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곱하겠다는 건 그냥 가운데 거 세제곱한 거랑 똑같고 A2는 초항이랑 공비로 나타내면 그냥 첫 번째 항에 공비 한 개를 곱한 거죠.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은 한 칸 차이 나는 거니까 이거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 소리라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힌트는 어디 있다고? 앞에 있다고요. A랑 AR을 더하면 3이 되고 요거는 A랑 AR을 곱한 거니까 A제곱 R이에요. A랑 AR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요거 AR 곱한 거잖아. 여기다가 AR 곱하면 얘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R이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랑 R 자체를 직접 찾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해결이 돼요. (945번) 뭐 일반항 찾아보란 이야기니까 뭐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 948번 3하고 40 사이에 숫자 10개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등비수열이 됐대요. A2랑 A9의 곱을 구해보래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2랑 A9의 곱은 누구랑 같으냐면 A1과 A10의 곱이랑 같을 거예요. 등차에서는 이렇게 더한 것들이 같았다면 등비에서는 곱한 것들이 같을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또 누구랑 같아요? 얘하고 같겠죠. A1, A10이고 하나씩 밖으로 밀려나서 3하고 40을 곱한 거랑 또 같겠지 뭐.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 952번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래요. 등비중앙하라는 이야기다. 그지? 요거 제곱하면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아요. 그걸로 X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 볼까요? 958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의 합이 13이고 곱이 27이래. 등비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 어떻게 두겠다고? A, AR, AR 제곱. R분의 A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 어차피 합을 구한다고 치면 분모의 R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곱할 거란 말이야. 어차피 그렇게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렇게 3개 두고 다 더한 게 13, 다 곱한 게 27이다. 요거 이용해서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고요. 962번 공비가 실수이고 세 번째 항이 32, 여섯 번째 항이 4인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10 더하기 4분의 1 구하래요. 등비수열의 합 구하라는 이야기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 세 가지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초항, 공비, 개수. 그지? 초항, 공비, 개수. 근데 S10 구하세요니까 개수가 10개인 건 알았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린 초항이랑 공비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죠. n이 10인 건 아니까. 그럼 초항이랑 공비 찾을 힌트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뭐. 세 번째 항이 30이고 여섯 번째 항이 4래매.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갈 거야. 무슨 짓을 해야 돼? 공비를 몇 개? 3개.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면 3 차이 나니까. 공비를 3개 곱할 건데 그게 32에서 4가 됐대요. 8분의 1 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아하,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네요. 그럼 자, 세 번째 항이 31에 공비가 2분의 1이거든요. 첫 번째 항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2개 곱한 게 32잖아. 2분의 1을 2번 곱해 32가 됐다고. 그럼 2 곱하고 또 2 곱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12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다 찾았으니까 얘 가지고 S10을 구해보면 이제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이 위에 써있기 때문에 안 외우고 문제가 막 풀리니까 그냥 안 외우거든. 근데 시험장에 이런 거 없다고요. 가리고 푸세요. 공비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그죠? 요게 S10인 거예요. 뭐 정리는 잘 해보시면 되겠죠? 뭐 더하기 4분의 1을 하라는 건 숫자가 좀 지저분해져 가지고요. 저거 하면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4분의 1 하라고 한 거니까 S10은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런 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이고. 등비수열이래. n항까지 합을 구하래. 얘는 어려운 게 아니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인데 이게 없었으면 약간 골치 아픈 녀석이에요.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등비수열의 합은 세 가지 찾으라고 했죠. 초항, 공비, 개수. 초항이 1이야. 공비는요? 2x 더하기 1 자체가 공비죠. 개수는 뭐 n개니까 이걸 가지고 합을 구할 건데 그래서 SN은 요번에는 공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반대로 합시다.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초항 공비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모에 1, 1은 정리될 거고 요 1도 날아갈 거니까 2x분의 2x 더하기 1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공비가 1이 아닐 때의 이야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비가 1이 아니라는 건 x가 0이 아니라는 거거든. x가 0이 아니어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라지를 봐. x가 0이면 분모가 0 되니까 쓰면 안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만약에 x가 0이면 어떻게 생겼다 그래서? 등비수열을 합구하세요인데 x가 0이면 공비가 1이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얘도 1, 얘도 1, 얘도 1, 계속 1. 1을 몇 개 더해? n개 더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n 이러고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 단서가 없었으면 합을 구하세요 했을 때 이거 다 써야 돼요. 이건 과정이니까 안 써도 되고 SN은 0이 아니면 요렇게 0이면 요렇게 라고 쓰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0인 건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녀석만 쓰시면 요 문제는 답이 되겠지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된다고 이거 없이 되겠지. 두 개를 다 쓰게 하고 싶거든. 그죠? 실제로 숫자로 나올 때는 공비가 0인 건 공비가 1인 건 거의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공비나 초항에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에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할 거고요. 이거 뭐 그냥 공식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 끝이야? 아 그러네. 공식이니까 됐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는 제가 뺐거든요. 아직 설명 안 한 거 몇 개는 뺐는데 그 몇 개 뺀 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애들은
할 수 있어요. 유형 번호를 좀 써드리면 9번 유형 안 했고요. 9번 유형의 번호예요. 9번, 12번, 그리고 22번, 24번 유형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뒤로는. 그래서 요걸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오늘 제가 다 설명하거나 문제 풀었거나 아니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요 유형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은 대표 문제들을 먼저 좀 푸시고 다 됐으면 밑에 것도 풀어보십시오.